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노숙자 담요는 언제부터 시스템 클럽에 등장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노숙자 담요하면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왜 노숙자 담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작게 8018 책을 발간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반발을 많이 하는 세력들이 바로 지만원 쪽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시스템 클럽에서 역사 학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김대령 박사죠. 김동문 기자, 그리고 저는 비바람이라는 명으로 글을 쓰다가 시스템 클럽에 또 한 사람의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명을 빵꾸로 교체해서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빈총을 거꾸로 메고 다니는 사진을 찾아서 지만원 박사에게 보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만원 박사가 44군데 무기고를 급습한 게 북한군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김대중 쪽 세력들이다, 이런 글을 썼더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스템 클럽에 출입을 안 하고 있다. 설사 제 주장이 틀린다고 해도 마치 전라도 사람들이 5.18 이야기하면 떼거지로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양상을 보인 겁니다. 진실 찾기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노숙자 담요는 언제부터 시스템 클럽에 출연했을까? 지만원 박사의 이야기로는 2015년 5월 2일 날 성악가 조성일 씨가 일본 광수를 찾아가지고 일베에 올렸더니 그거를 보고 시스템 클럽에 즉시 영상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글을 썼더니 노숙자 담요가 나타났고, 노숙자 담요는 미국 CIA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영상 분석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5월 5일 날 2번 3번 광수에 대한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 담요가 2015년 5월 5일경에 시스템 클럽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노숙자 담요하면 그렇게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가 자신이 감옥에서 보낸 메시지 같으면 71번 글에는 2003년부터 노숙자 담요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에서는 노숙자 담요와 나는 더 이상 땅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만원 박사는 2001년도부터 남굴사 발기인으로서 땅굴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노숙자 담요가 등장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땅굴에 관여한 사람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것은 지만원 박사의 말처럼 2015년 5월 5일 날 자신이 영상 전문가를 찾는다는 글을 올려가지고 노숙자 담요가 등장을 했다, 이 이야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2003년부터 노숙자 담요가 시스템 클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노숙자 담요와 자신은 땅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땅굴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노숙자 담요와 지만원은 아는 관계였고, 그때 노숙자 담요가 미국 CIA에 근무를 했다거나 영상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사는 한인 목사가 NGO 활동을 하면서 미국 CIA에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미국 CIA에 근무를 했는가를 물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고 지만원 박사에게 통보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 박사는 노숙자 담요가 미국 CIA에 근무를 했었고 중국 정부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영상 전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가 피소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노숙자 담요에 대한 추궁을 받으면서 진술한 대답이 내가 노숙자 담요 아이디를 갖고 1인 2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숙자 담요가 광수들을 다 600명이나 찾아냈지만 그것이 자기 혼자서 노숙자 담요 아이디를 갖고 자기 사무실에서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5.18에 대한 폄훼로 인정되고
사실이 아닌 걸로 인정돼서 투옥이 되어 있는 건데, 감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5.18을 연구하다가 탄압받아서 감옥에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만한 박사를 석방해라,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노숙자 담요의 IP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8 역사연구회 이주천 교수가 노숙자 담요의 IP를 공개해라, 그게 사당동이면은 지만원 박사가 혼자서 한 거고, 그게 연변이나 다른 곳이라면은 노숙자 담요가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노숙자 담요가 일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변 IP가 맞다면은 노숙자 담요는 북한 공작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만원은 북한 공작원과 계속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대공 혐의점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최선의 방법인 내가 1인 2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으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억울하다, 내가 5.18을 연구하다 감옥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5월 18일 새벽 4시에 있었던 아시아자동차 기습 사건은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군본교 점령 사건도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고, 특히 수협 빌딩 집단 발포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으면서 송암동 교도대대 시신 문제와 방위병 피살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5월 18일 아시아 자동차 피습 사건은 힌츠페터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고, 군분교 점령 작전도 KBS 영상과 관련자들 증언으로 증거가 명백하고, 수협 빌딩 집단 발포도 총을 쏜 사람과 맞은 사람들이 전부 다 ROTC 장교이면서 현장에서 증언을 했고, 송암동 사건은 동작동 5.18 묘역에 교도대대 조교 신분으로 사살된 시신이 전혀 없는데도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5.18 진실 찾기를 막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지만원은 이종찬과 천용택, 임동원과 같이 어울렸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청주회 비밀 회원이면서 청주회 회원들은 다른 육사 출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성적으로 5.18 진실 찾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5.18 진실 찾기는 거의 정점에 도달했고, 5.18 세력들은 작게 8058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